여러분 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제가 5.16이었어요. 네. 5.16 쿠데타. 쿠데타. 어제 행동 이것도 사실은 5.16 쿠데타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막 정권 잡고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네. 어제 물론 그 행동이 민주당 의원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매우 옳지 않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이득과 관련돼서 내가 저 사람이 뭐 원내대표 되고 나면 내가 어떤 법사위라든가 뭐 무슨 사위라든가 뭐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사실은 표를 주고 받고 자기네끼리 순서 정해놓고 이렇게 돌려가는 걸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고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건지를 알 텐데 그분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텐데 그분들 역시 사적인 이익을 좀 더 생각했다는 게 이게 바로 슬픈 지점인 거죠. 쿠데타의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우리 김용 박사님. 네. 저는 일단 죽기 살기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죽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대강대강 하겠다는 들으셨죠? 네. 대강경 하신다고 네. 분명히 들으셨죠? 일단 네.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는가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사례가 있었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추정들이 있었었고 그 추정들이 아마 우리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과거에 스픽스 그 당시 한번 틀어보시면 네. 그때 어떤 일이 나왔는지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주로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586 국회의원들, 네. 아니면 뭐 친문 국회의원들 이름이 많이 나왔던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충정들이 그런 추정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기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징한 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70.6%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을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이 나왔었고 나머지 분들은 4%, 3%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원들 89명은 의원식 당선인을 뽑았는가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겠더니 야 이건 무슨 민주당을 갈라치는 거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짜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관해서 갈라치기라고 비판을 하시면 이게 소위 성역과 예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당원들 앞에서 어떤 성역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당원들이 의심이 나면 질문하는 거고요.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당 지도부 또는 국회의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이게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소위 추미애 당선인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22대 국회 전반기가 얼마나 중대한 거냐? 이치항명주로 얘기되는 사안이 그야말로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정치 권력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것이고 정치 권력 개입의 핵심적인 수장이 누구냐?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국민들이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만큼 입법 권력은 다른 어떤 21대 또는 20대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면 판단하지 않은 근거들을 제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한다고 얘기하면 당원들은 뭘 하라는 겁니까? 선거 때 되면 동원돼가지고 그냥 당신들 뽑아주고 지지해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납득이 되고 해명이 돼야지만 당원들도 아 민주당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당선인들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단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매우 중대하고 매우 의미 있다. 정치적 효능감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안 됐을 때 그게 안 된 이유가 명확하다면 네. 수긍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상황은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뭐 의원식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처럼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소위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국회가 아무리 합의해서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놔요. 엄포를 놓으면 소위 야당이나 국민들의 민의를 따르는 국회는 너 웃기고 앉아있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정부 권력갖다가 방어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합의하라고 국회의장이 얘기해요. 그렇지. 이 얘기 뭐냐면 행정 독재를 갖다가 국회의장이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인물이 있을 때만이 국민들도 그런 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추미애가 더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원식 의원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갑자기 이상한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그치.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야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걸 다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원식 의원이 더 잘 싸우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나 또 일부라도 우원식 의원을 뽑은 사람이 있다면 네. 아니 89명이나 있는데 그중에 10명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추미애 당선인보다 우원식 의원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안 나온다면 뭐지 이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특히 정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안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뭘 믿고 동원되고 투쟁하고 싸우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점이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정확하게 기성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당원들이 탈당한다. 이제 탈당한 사람도 있고 뭐 당비를 낮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냐면은 팬덤 정치라느니 강성 지지자, 강성 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봐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강성 당원이니 팬덤 정치인이 그렇게 비판하는 건 소수라고 아주 극소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당원이 200만 명이에요. 민주당 당원이 200만 명이야. 200만 명 가운데서 대부분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게 민주당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파열음 나고 당원들 마음 몰라주고 이게 맞는가라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언론에서 떠서 따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유튜브 여기 말고 기성 레거시 언론에서는 뭐 일부의 언론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결코 우리 스펙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거 그렇게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언론은 나쁜 언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계실 또는 나중에 다 보실 민주당의 이번에 당선자분들 표를 행사하셨던 분들 좀 소신 발언이 월요일부터 좀 쑥쑥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제윤희님께서는 이번 의장 선거 보면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그 가결대가 떠올라서 위기감이 들어서 분노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라고 의견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서 똑같은 어떤 위기감과 함께 또 분노 표출, 뭐 탈당을 하겠다까지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윤석열 우리 정권과 또 그쪽의 여권은 그래 계속 그렇게 가라. 각자 도생 좋아. 이렇게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에서 이 당원들의 국회의원 이분들에 대한 민주적인 어떤 통제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우원식 당선자 입장에서 좀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또 내지는 우원식 의원을 찍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이건 빙의한 거예요. 네. 왜 내가 추미애 의원을 찍지 않고 우원식 의원을 찍었느냐 하면 우선 추미애 의원은 어디를 틀지 모르는 럭비공이다. 그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알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앞장서기도 했고 또 2009년에 한노위원장 할 때는 한나라당하고 손잡고 노동법을 오히려 날치기 통과시켜버리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본인의 신념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네 편에도 좀 칼을 꽂더라. 이제 이게 바로 지금 추미애 개인에 대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우원식 의원을 찍으신 분들의 이제 태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추윤 갈등 같은 것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은 게 추미애 의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경수 도지사도 구속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득세하게 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다.
또 그동안에 하는 행동을 보니 지금이야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또 소신이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게 바로 89명의 사실은 대변인입니다. 소리입니다. 네. 제가 이제 확인한 네. 바로는 사실 나는 89명 누군지 다는 아니고 이제 조금 대강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왜 내가 우원식 의원을 찍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음.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행동을 했었다 하더라도 우리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나요? 다 알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뭔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렇죠. 추미애 의원 당선자도 그렇게 할 거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당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9명들 당신들은 그러면은 당신들 사적인 이익에 따라서 등에 칼 꽂지 않고 언제든지 대표를 지키고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하느냐? 본인들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번에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 탈당 러시라든가 민주당 22대 국회에 대해서 지지자들이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가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p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